네, 우리 대박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12월 첫 주죠. 첫 주 금요일 시장이 이제 마감이 막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 수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했던 부분을 이제 재편집본이 어저께 이제 업로드가 됐었는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수요일 날 했던 얘기. 근데 이제 사실 주가는 어저께 나타났던 주가의 흐름을 수요일 날 이야기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게 재편집본에 올랐는데 댓글을 보니까 그 어저께 주가 흐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어저께 에스트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딱 그 얘기만 하고 이제 마감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일단 주가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이제 수급 원리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되거든요. 어저께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이제 장 출발 이후에 공급 계약 공시가 떴고 114억짜리 계속 상승폭을 올리면서 결국 이제 주가가 10%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14만 원을 딱 찍었죠. 14만 원 찍자마자 갑자기 이제 오후에 급락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서 한순간에 이제 10% 상승권에서 마이너스 5%대까지 한 방에 이제 급락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그러니까 되게 걱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팔아버리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석은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전에 에스트팜이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타났을 때요, 가장 많은 매수세가 나타났던 부분이 바로 14만 원대였습니다. 13만 원에서 14만 원. 이 구간이 이제 매물대가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제 밑에서 사서 들고 올린 사람들보다 이때 따라붙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거래량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14만 원 돌파 시 이때가 이제 가장 많은 매수세가 몰렸었던 자리였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한 방에 주가가 확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한 방에 쭉 빠져가지고 미처 사람들이 손절할 새도 없이 주가가 떨어진 거죠. 어디까지? 11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14만 원에서. 그러면 거의 뭐 한 30% 손실이 나버리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물이 어디서 묶여 있느냐? 14만 원에서 가장 많은 매물이 묶여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쭉 몇 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 20, 30%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1, 2, 3, 4, 5개월 동안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공포 구간까지도 한번 경험을 해요. 즉 8만 원까지 떨어져서 주가가 두 달 동안을 또 이 안에서 헤매죠.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단숨에 한 2주 만에 쭉쭉쭉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있던 사람들은 이제 뭘 대기하고 있느냐? 본전까지만 와라. 내가 팔아줄게. 이런 어떤 심리 상태를 상당히 이제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목 내용이랑도 상관이 없고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물려있던 종목이 결국엔 한 6개월 동안 나를 힘들게 하다가 6, 7개월 동안 8개월째 되는 때 본전까지 치고 올라오는데, 이걸 그대로 들고 있는 사람보단 본전에 왔을 때 그동안에 이제 힘든 게 생겨나서 파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매일경제 이제 전화 연결할 때도 에스팜 추천을 했을 때도 이때도 이제 추천을 했었고, 그리고 이때도 추천을 했는데 1차 목표가를 갖다가 14만 원으로 제시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강한 매물벽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1차적으로는 14만 원을
돌파를 해야 되는 게 이제 1차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건을 넘어서면 이제 그 다음에 목표가가 나오는 건데 1차 목표가 13만 원 제시하는 이유는 이때 매물대가 쏟아져 나온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꼭 14만 원에 물려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밑에 사서 잡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야 14만 원에 가서는 매물대가 한번 나올 수 있으니 14만 원에서 내가 한번 팔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14만원에서 한번 자르고 갈까 아니면 14만원까지는 그냥 들고 가는데 14만원에서 한번 자르고 갈까 아니면 그냥 들고 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이유는 이제 매물대로 소화를 해서 가게 되면 신고가 흐름이니까 훨씬 더 많이 가는데 중요한 건 한번 쉬었다 갈 수도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보자 라는 부분으로 한마디로 수급적 또는 이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모가 숨어 있다거나 뭐 이런 개념보다는요, 사실은 이제 그냥 14만 원 되면은 매물이 한번 쏟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자 14만 원에서 매수세가 따라 붙어주면 어떻게 돼요?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있어 매매 공방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돌파를 하든 아니면 뭘 하든 하겠죠.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10%까지 들어올린 이후에 매물이 쏟아졌을 때 거기서 이제 매수세가 실종이 돼버린 겁니다. 매수세 실종이 되고 오히려 밑에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세력들이 많았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저는 보여요.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어저께 팔았을 때 에스티팜은 이제 전통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14만 원에서 결국에 매물이 쏟아진 거는 개인들 물량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뭐 공매도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이 공매를 한번 확 쳤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집계를 보면 어저께 같은 경우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오히려 쌍끌이 매수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기회로 본 사람들이 많았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자, 에스티팜 매매 동향을 볼게요. 어제 기관이 47,000주의 순매수에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10만 주 매수를 했어요. 한마디로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떨어지는 걸 오히려 기회로 봤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공매도입니다. 자, 에스티팜 공매도 현황을 보게 되면 이틀 전에도 악재성 내용을 터트려 놓고 3만 1000주 증감해서 봤을 때 3만 1000주 쇼커버링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12,000주 쇼커버링이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매도 세력들은 사실 10만 원 이 근처 어딘가가 네가 매도 단가죠. 매도 단가이기 때문에 확실한 건 11만 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손실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손실권임에도 불구하고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느냐. 결국 공매도 세력들도 주가가 여기서 한번 쉬었다 가기보다는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은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어차피 조정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좀만 기다리면 본인들이 손실을 안 보고 쇼커버링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어저께처럼 14만 원 찍고 급락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추가 급락이 예상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쇼커버링이 들어왔다.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수급 집계는 안 나왔는데요. 분명히 이제 오늘도 JP모건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가 5만 주 이상 들어오고 있는 거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둘 다 오늘도 순매수에 좀 진입을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또 쇼커버링이 계속 이어졌느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확인했는데 만약에 쇼커버링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에스티팜이 오히려 이제 14만 원에서 일단 이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대거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쉬지 않고 다시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 매물들을 받아줄 수 있는 세력들이 존재하면 그 매물을 받아먹고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매수 세력이 조금씩 이제 줄어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매물은 나오기 때문에 다시 이럴 때처럼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갈 수도 있겠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주가의 흐름을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한번 매물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끌어올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매물은 일단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상태에서 14만 원을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뚫기가 더 쉽다. 그래서 바로 다음 주에 치고 올라가서 신고가 행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50%다라고 보고요. 또는 다음 주에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격도가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김에 이격도를 축소를 시켰다 다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격도 조정이 얘가 이제 슬슬 조정을 받고 21선이 올라오면서 한 11만 원 언저리 요 자리에서 21선과 주가가 만난 이후에, 그러니까 조정이 나와도 한 11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치고 올라가는 흐름, 결국엔 올라가는 거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가느냐 아니면 쉬었다가
11만 원에서 한번 21선 만나고 이격도 줄였다가 다시 한번 가느냐. 이제 그 차이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론은요. 일단은 추세는 살아있다. 추세는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위메이드의 케이스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주가가 쭉 올라가서 25만원까지 상승 추세로 갔잖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상승했던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가 일단 한 차례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요. 초입 구간, 자, 위메이드 초입 구간에 보겠습니다. 7만원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단숨에 그것도 3만원에서 7만원까지 급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가와 5일선, 21선 간의 괴리가 상당히 커지죠. 그러니까 고무줄 같은 거예요. 이격도라는 게 뭐냐면 이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 그리고 이제 주가의 관계가 쫙 늘어났다가 너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시 반작용으로 인해서 다시 축소를 하려는 반작용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늘어났다가 고무줄들이 이렇게 쭉 늘어났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한번 조정이 나와요. 조정이 나오면서 21선은 올라오고 5일선은 빠지겠죠? 그리고 쭉쭉 떨어지다가 다시 이격도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싶으니까 다시 들어올리는 거죠. 이제 워낙에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근데 이격도가 벌어지면 항상 이렇게 이격도 조정 구간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딱 21선까지 찍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쭉 끌어올리는 형태. 그러면서 이격도가 좁혀진 상태에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좁혔다가 늘어났다. 좁혔다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항상 급등이 나온 종목도 이격도 조정 구간이 한 번씩 찾아와요. 이렇게. 자,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아주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갑니다만 매일마다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올라갔다가 조정 나왔다가 올라갔다가 조정 나왔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가는 건데 이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서부터가 신고가 행진이었어요.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그러다가 조정 나오면 다시 저가 매수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신고가 행진이 지속이 되는 거고요. 사실 아직 신고가가 가지 않은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이격도 조정의 구간이 결국엔 정고점 매물이 어차피 많이 쏟아질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물려있는 사람들의 매물도 나오지만 13원에서는 한번 조정받고 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매물까지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매물 압박을 받는 구간이었다. 그냥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깊숙하게 뭐 음모론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이거는 뭐 ST판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14만 원이 바로 정고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는 가격대가 또 14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ST팜은 14만 원을 바로 돌파를 하고 가든 아니면 쉬었다 가든 지금 당장은 뭔가 속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까지 ST팜은 실질적으로 보여준 게 이제 막 시작되겠다라는 거예요. 보여준 게 아직 없죠. 이제 앞으로 내년, 내후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여줄 게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ST팜의 진짜 주가는 그때 가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후에 ST팜의 주가가 얼마가 있고 시총이 10조가 과연 가 있느냐 안 가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안에서 변동성이 좀 나타나죠. 왜냐하면 단기 급등이 나오면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제 어저께 현상이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거꾸로 이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급등하는 것도 이해를 못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 차근차근 조금씩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런 조정이 나타나지도 않고요.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단타꾼들도 따라붙고 변동성도 커지고 거래량이 많아지면 변동성이 커지죠.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주 큰 일은 아니고요. 중간중간 나타나는 현상이고 ST팜이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수급 요인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타난 적도 있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되 이런 거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13에서 나는 어느 정도는 팔아놓고 밑에서 떨어지면 다시 잡겠다.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나는 어차피 이건 중기로 보는 거기 때문에 단기 흐름은 뭐 개의치 않겠다. 그리고 나는 어차피 단가가 저쪽 밑에 9만 원에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변동성이 뭐 10% 20%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실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각자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매매 패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뭔가 여기서 혹시 뭐 대형 악재가 나왔을까? 또는 이건 도대체 어떤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너무 깊숙하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어떤 종목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원래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항상 급락이 나올 때도 큰 폭의 급락이 나온다. 이건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매도의 주체가 결국 개인들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급락이 나타났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했다. 아주 일부지만 쇼커버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익성 숏커버링이 아니라 손절성 숏커버링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 세력들도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을 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강하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면 13만 원에서 이번에는 조정을 안 받고 여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21선이 올라오길 기다렸다가 어쨌든 이격도 조정을 하고 갈 거거든요. 갔다가 좀 상당히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14만 원 돌파해서 신고가 행진을 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 현재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으로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댓글 통해서 너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ST팜의 이제 어저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ST팜이 이제 전부는 아니죠. 이제 또 다음 주 되면 또 새로운 종목들, 뭐 새로운 또 시장 흐름, 뭐 이런 거 보면서 또 그에 맞게끔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또 화이팅해 보겠습니다. 모두들 대박 나십시오. 대바이.